도둑보다 더 소름 끼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당신은 언젠가 알게 됩니다. 그날 박나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침입자가 자물쇠를 부순 게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한때 수많은 대중을 웃게 하던 개그우먼 박나래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멘탈이 무너지는 충격을 겪었습니다. 연애설도 악성 루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덮친 건 다름 아닌 수수께끼 같은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수천만 원대의 보석, 명품 가방, 사적인 소장품들이 마치 마법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허탈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물건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은 연예계의 외로움 속에서 그녀가 지켜왔던 단 하나의 가치는 바로 신뢰였던 것이죠. 박나래가 경찰에 신고하자 사람들은 당연히 창문, 도어락, CCTV 등을 뒤지며 외부 침입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어떤 흔적도 누구의 강제 침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은 처음부터 집 안에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만 조각도 발자국 하나도 남기지 않은 깔끔한 범행. 흔한 침입의 흔적조차 없자 누군가는 무대 뒤에서 소름 끼치는 한마디를 내뱉는다. 외부인이 아니라면 내부자겠죠. 경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지만 정작 네티즌들은 이미 수사를 끝냈다는 분위기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들끓는다. 최근에 박나래 씨 집에 누가 드나들었죠? 그 사람 혹시 열쇠라도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음대로 오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쯤 되면 추리소설이 따로 없다. 누리꾼들은 오래된 영상이며 과거의 라이브 방송까지 죄다 끄집어내며 단서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어느 한 영상에서 멈췄다. 누군가 말하길 그 밤은 완벽히 계획된 밤이었다고. 강도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듯이 정황은 점점 범인을 향해 좁혀지는 듯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대중은 이미 답을 내린 듯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얼마 전 박나래의 절친으로 알려진 전현무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벼랑간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송에서 벌어진 의외의 출연이었습니다. 바로 K-팝 아이콘 보아가 예고도 없이 화면에 등장해 머뭇거림도 없이 그 집의 상태를 낱낱이 고발한 겁니다. 마치 비밀을 오래 참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이 집 전쟁터야. 가구는 마치 중고마켓에서 건진 것 같고 손님용 화장실은 냄새가 진동해. 너무했다 진짜 오빠. 보아는 전현무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기대며 말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노필터 폭로전에 가까웠습니다. 라이브 분위기는 친근했지만 시청자들은 경악했고 심지어 등장하지도 않았던 박나래조차 황당한 기류를 감지해야 했습니다. 특히 보아의 거침없는 언행은 그날의 분위기를 단순한 일상 공유가 아닌 의심과 논란의 서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현무와의 관계 역시 이 발언 하나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셈입니다. 암시 하나에 온 세상이 들썩였다. 사랑은 없고 그는 너무 순하다는 말이 퍼졌다. 그녀를 향한 마음마저 마치 부끄러운 감정인 양매도당했다. 하지만 분노는 날의 본인이 아닌 오히려 대중이 대신했다. 라이브 방송 직후 박나래와 전현무는 황급히 사과문을 올렸지만 정작 섬뜩한 점은 그날 밤이 바로 박나래의 집에서 침입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라는 사실이다. 연예계 전체가 논란의 라이브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마치 그 틈을 노린 듯 누군가는 정확하게 움직였다. 언제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인지 마치 다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놀랍게도 CCTV는 아무것도 담지 못했고 출입문은 이상이 없었으며 흔한 침입의 흔적조차 없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러나 귀중품만 사라진 완벽한 범행.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일까? 나래가 집에 없는 시간대를 어떻게 그리 정확히 짚었을까? 작동 중인 카메라는 왜 아무 장면도 남기지 못했을까? 하나하나가 우연치곤 지나치게 정교하고 아무래도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이상의 냄새가 난다. 누군가는 박나래가 아닌 박나래의 세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도대체 어떤 카메라가 고장이 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모두를 소름 돋게 만든 유일한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다.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녀가 친구라고 부르는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박나래는 오랫동안 따뜻하고 감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졌고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즐기는 연예계의 사교 아이콘으로 불렸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집을 활짝 열고 소소한 홈파티를 여는 걸 멈추지 않았다. 한때 그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내 집은 혼자 조용히 있는 곳이 아니야.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공간이 집이지. 그러나 어쩌면 그 열린 문이 예상치 못한 악의 침투 경로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언제나 환하게 웃는 사람들 틈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일부러 착한 척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일지도. 그는 친구였고 지인이었으며 누구보다 그녀의 신뢰를 한몸에 받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필요한 도구였던 것이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누군가는 이 상황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던 듯하다. 1년 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속에서 박나래는 절친 기안 84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다. 겉으론 유쾌해 보였지만 갑작스레 기안 84의 표정이 굳는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래야, 넌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사람을 너무 쉽게 믿잖아. 그는 이어서 박나래 주변에 뭔가 수상한 인물들이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슬쩍 내비쳤다. 박나래는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웃어 넘겼고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도대체 누구야? 말해봐라며 되물었다. 하지만 기안 84는 고개만 천천히 저은 채 어딘지 모르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냥 자기는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하고 돈 좀 만진다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유지 뭐. 그의 말은 가볍게 흘러갔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이 어쩌면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웃고 있을 때 누군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조심하라는 경고는 있었지만 정작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며 웃어넘겼던 박나래조차도 이제 와서는 기안 84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불길한 예언처럼 들릴 뿐이다. 모든 일이 터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사건 직후 박나래의 지인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 나래 언니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엔 활기찼고 파티도 자주 열었는데 요즘은 집 분위기 자체가 얼어붙은 것 같아요. 나래는 이미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누구를 향해 그 의심의 화살을 돌려야 할지 몰랐다는 것. 그녀는 예술가였고 여자였으며 동시에 누군가의 친구였다. 박나래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녀도 사람을 믿는 그 따뜻함 때문에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일 수도 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아니, 애써 외면했을 뿐이다. 조명이 꺼진 무대 뒤 그녀의 집 안에서는 도둑보다 더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릴 때 그녀는 몰래 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던 시절, 박나래는 나나라는 캐릭터를 맡아 그 외로움을 몸소 연기해야 했다. 2006년에 연예계에 발을 들인 그녀는 작은 키에다 화려하지 않은 외모, 거친 목소리까지 그 어떤 것도 전형적인 한국 연예인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녀를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 안타깝게도 당시의 냉정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박나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미모 대신 기행, 우아함 대신 유머, 그마저도 남들이 쉽게 넘보지 못할 수위로 이상하고 괴상한 캐릭터가 되어 대본에도 없는 애드리브를 쏟아내고 목소리를 찌그러뜨리며 굴욕적인 행동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멍이 들 정도로 몸을 던지기도 했다. 대중이 비웃을지언정 그녀는 끝까지 무대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거절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린 좀 더 나은 사람을 원해요라고까지 했죠. 듣는 이로 하여금 웃음보단 씁쓸함이 먼저 올라오게 하는 고백이었다. 예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박나래는 수많은 기회를 빼앗겼고 그렇게 그녀는 웃음 뒤에 숨은 씁쓸한 현실을 품고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결국 터뜨리고 말았다. 누군가를 놀리지 않아도 굳이 타인의 단점을 끌어내지 않아도 자신만의 결핍과 상처를
유쾌하게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스튜디오는 폭소로 가득 찼다. 그녀의 나레바는 그렇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삶을 콘텐츠로 전환하는데 누구보다 능숙한 사람이 되었다. 메인 MC들이 줄줄이 하차하며 휘청이던 나 혼자 산다를 박나래는 묵묵히 이끌었고 마침내 2019년 MBC 연예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흔치 않은 여성 코미디언의 성공 서사를 완성했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의 이면엔 여전히 작고 고독한 박나래가 있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척 떠들썩한 파티를 벌이며 사실은 텅 빈 집안의 정막을 지우려 애쓰는 여자. 매주 집을 닫고 요리를 준비하며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침묵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파티 중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녀의 친절을 이용하고 신뢰의 금고에 손을 뻗었는지도 모른다. 박나래가 웃음을 줄수록 누군가는 조용히 무언가를 가져갔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파티는 계속되었다. 박나래는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유하려 해도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이 보는 건 오직 하나뿐이다. 박나래는 배신을 당해 상처를 입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그 배신자를 한때 친구로 여겼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다. 박나래는 예술가 그 이상이다. 수많은 좌절과 상처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하며 비록 과소평가되고 비난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노력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깊은 상처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아무리 밝은 빛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크게 웃고 있을지라도 그 웃음 뒤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통이 조용히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